경기 침체만 크게 없는 가정하에 금리가 이제 천천히 하락을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 6억이라면 4억이 넘어가요. 4억 가까이 되면서 임대로 갈까 매매로가 고민하다가 매매로 가는 수요가 점차 증가하겠죠. 지금은 금매만 일부 거래소는 다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내년에 사실 시세나 통해도 있고 조건도 있으니까 규제 완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 2024년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내년 초까지는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진 않다. 그 거래도 안 되고 있고 금액도 약간씩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신생아 특례라는 정부에서 또 새로운 대출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금리도 좀 저렴하고 이제 좀 저가 아파트, 매매가 9억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 수요 유입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 위주로 이제 수요가 좀 유입이 되면서 금액이 조금 상승하는 장이 올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금 대출 금리가 좀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대출 금리 하락이 아무래도 기준 금리가 실질적으로는 한 내년 중반기에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은 당연히 자산 시장에 좋죠. 그래서 경기 침체만 크게 없는 가정하에 금리가 이제 천천히 하락을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모든 부동산이 다 오른다기보다는요, 좀 방금 말씀드렸던 특례보금자리론에 수요 유입될 수 있는 아파트들 위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억 이하의 서울 기준으로는 이제 노도강 같은 이제 서울 이제 중하위급 입지들이 유입이 될 것 같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포함이 되겠죠. 수도권에서도 과천, 판교 이런 데들 말고요, 좀 덜 올랐던 것들, 뭐 수원이니 성남이니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내년에 판단을 합니다.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다. 네, 하반기는 또 더 좋을 수 있다. 성남에 있는 9억 이하의 아파트 매매가 가능한 9억 이하는 일단은 대부분 일단 25평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 모두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는 신축 중에서 그랑 매종 같은 경우 금광동에 있는 이편세상 금빛 그랑 매종 같은 경우는 7억 중후반에 나와 있고요. 또 그 외에 뭐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라느니 아니면은 뭐 산성역 포레스티아도 아직은 9억 이하로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들 위주로 좀 유입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쯤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고 12월부터 약간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상담자도 좀 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 일어날 문제는 임대료가 좀 먼저 오를 겁니다. 상반기에 내렸다가 입주 물량이 끝나면서 임대료가 서서히 오르고 있거든요. 9월까지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9월 말 10월부터 다시 대출 이자가 상승하면서 임대료가 주춤했거든요. 대신 이제 월세 임대료가 올랐어요. 전세 임대료는 주춤했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하반기가 끝나가면서 다시 월세 임대료는 약간 폭등 분위기고요. 전세 임대료는 약간 강보합 정도. 내년 1월, 2월에 방황구 입주 물량이 아마 거의 끝나가요. 방황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입주 물량이 많아갖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임대료가 장항구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팔달구도 그에 따라 붙어 있으니까 거기도 따라서 오르고, 영통구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임대료가 오르면은 사람들이 구입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임대로 갈까 고민을 한 상반기에 계속 하겠죠. 왜냐면 임대료가 아직은 그게 매매 가격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보통 수원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매매가 한 5억이다. 3억 초중반 정도, 한 70% 정도. 일반적인 아파트는 그렇거든요. 물론 타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수원시가.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실제 부담을 느낄 정도의 임대료는 5억이라면 한 4억이 넘어가야 돼요. 4억 가까이 되면서 임대로 갈까 매매로가 고민하다가 매매로 가는 수요가 점차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약간씩 상승 분위기로 전환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번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폭등을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니니까 가격의 부담을 느끼면서 임대료가 오르는데, 임대료가 오르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 점점 임대료가 올라가고 매매 수요도 증가하지만은 너무 비싼 임대료 때문에 가구가 합쳐져요. 그러니까 1인 가구였던 사람이 2인 가구가 되고 1인 가구였고 뭐 가족이 합쳐지는 현상이 생겨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폭등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3, 4월부터 가격이 약간씩 오르다가 11월쯤엔 또 비수기예요. 전반적으로 11월은 비수기예요. 그래서 또 주춤하고 향방에 따라 다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2분기 정도에는 약간 상승 그렇죠. 장을 또 생각하시는 거고요. 네. 3분기 때도 약간 상승장이고, 그렇죠. 4분기 때 약간 주춤. 올랐으니까 매매 가격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고 그러면은 약간 전반적으로 좀 주춤합니다. 지금처럼
심리적 요인이 2020년, 21년에 비해서 아주 강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때보다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과 어떤 폭등 상황은 뭐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상반기는 조금 이제 다시 회복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하반기는 좀 상승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근거를 조금 코로나 사태부터 매크로 전체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미국 금리에 따른 영향이 많죠. 그래서 금리가 제로금리, 저금리 때는 유동성과 함께 폭등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 금리가 갑자기 오를 때 폭락이 있었죠. 그러다가 올해는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데 많이 떨어진 가격도 있었고 규제 해제도 있었죠. 그리고 실질적인 시중금리가 7%대에서 4%대가 내려오니까 다시 반등하고 오름세를 했었습니다. 지금을 또 보면 추석 이후에 다시 미국 재급등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면서 불안함이 있었죠. 그러면서 거래량도 떨어지고 기준금리도 오르고 지금은 다시 급매만 일부 거래금을 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 다시 신생아 통일이 있고 또 성선도 있으니까 규제 완화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리고 국토부 장관도 좀 신시장주의라서 그런 기류가 있을 거니까 지금은 주춤하지만 상반기 때는 다시 좀 주춤하다가 회복되는 정도예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 금리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상승폭은 가파르게 올라간다,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는 아닌 것 같고 좀 완만하게 좀 가능도 앞세 정도로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